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김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오셨어요. 80세이신데 30년 동안 매일 아침 계란 2개씩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계란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왜 혈관이 막혔을까요?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는 정반대 사례가 들어왔어요. 75세 이철수 어르신이신데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10년 동안 아예 안 먹었더니 근육이 다 빠져서 계단도 못 올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계란을 먹어도 문제, 안 먹어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40년간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란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계란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독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김순자 할머니나 이철수 어르신처럼 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40년 동안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계란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분들, 계란을 안 먹어서 문제가 생긴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계란은 콜레스테롤 덩어리다,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유행했죠. 그때 많은 분들이 계란을 끊었어요.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량 감소, 면역력 저하, 빈혈 등등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2010년대부터는 계란은 완전 식품이다, 많이 먹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개, 4개씩 먹는 분들이 늘어났죠. 결과는 일부 분들에게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란의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이제 계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먼저 콜레스테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중에서 음식으로 들어오는 건 약 20%,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에서 80%는 우리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마다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건강한 젊은 분들은 계란을 하루에 1개, 2개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변화가 없어요. 우리 몸이 알아서 조절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당뇨병,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만 먹어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계란을 먹어라, 먹지 마라가 아니라 당신의 몸 상태에 맞게 먹어라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계란은 정말 영양가 높은 식품이라는 거예요. 단백질, 비타민 A, D, E, K, 비타민 B군, 철분, 인, 아연, 셀레늄.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특히 단백질은 아미노산 구성이 완벽해서 근육 생성에 최고의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먹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나는 계란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 첫째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20에서 50대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1개, 주 7개까지는 전혀 문제 없어요. 이건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 점심에 계란찜 하나,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둘째로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이 있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좀 더 조심해야 해요. 주 2개에서 4개 정도가 적당하고 가능하면 노른자보다는 흰자 위주로 드세요. 왜냐하면 흰자는 순수한 단백질이고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거든요. 노른자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집중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계란찜 1개, 수요일에 삶은 계란 1개, 금요일에 계란말이 1개 이런 식으로 이틀에 1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셋째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의 경우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이거나 LDL 콜레스테롤이 160mgdl 이상인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일주일에 1개 또는 2개가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수치를 확인하셔야 해요. 네 번째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을 앓은 적이 있다면 계란 섭취에 대해서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주 1개, 2개 정도가 안전하지만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전문의 판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과 달라요. 단백질 필요량은 더 많은데 소화 능력은 떨어지거든요. 이런 분들은 계란을 아예 안 먹으면 근육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성질환이 있어도 적절한 양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을 언제 먹느냐도 중요해요. 시간대별로 섭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란 섭취는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하거든요. 계란의 단백질과 영양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서 점심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점심도 괜찮아요. 점심에 계란 요리를 드시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저녁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러나 저녁은 가급적 피하세요. 저녁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잠들기 전이라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고령자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저녁 계란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저녁에 꼭 드셔야 한다면 최소한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드세요. 전반적인 계란의 특성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할까요? 이제 조리법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날계란이나 반숙계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거든요.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심한 설사, 구토, 발열이 생기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좋은 조리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각자 취향에 맞게 각종 야채를 첨가하여 요리하면 더욱 맛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은 계란입니다. 물이 끓고 난 후 1012분간 삶으면 완숙이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소화도 잘 돼요. 두 번째는 계란찜입니다. 계란을 풀어서 물이나 육수를 넣고 쪄내는 방법이에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서 어르신들께 좋아요. 세 번째, 스크램블 에그입니다. 팬에서 완전히 익을 때까지 저어가면서 조리하세요. 그러나 이런 조리법은 피하세요. 날계란 먹기, 계란 노른자만 날로 먹기, 반숙으로 먹기 등등. 이런 건 정말 위험해요. 특히 임산부, 어르신,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리할 때 기름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기름에 튀기거나 버터를 많이 넣으면 칼로리가 급증하고 심혈관에도 좋지 않아요. 그러면 계란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나쁜 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조합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채소류.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양파 등과 함께 드시면 최고예요.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고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계란의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계란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촉진해요. 둘째, 올리브 오일. 계란 요리할 때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으면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져요. 셋째, 아보카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계란과 환상의 궁합이에요. 이제 계란과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베이컨. 베이컨 에그가 맛있긴 하지만 건강면에서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베이컨에는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둘째, 치즈. 치즈도 포화지방이 많아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상승할 수 있어요. 셋째, 버터. 버터로 계란 프라이를 해서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이것도 피하세요. 포화지방 폭탄이에요. 대신 이렇게 해서 섭취하세요. 계란 후라이 대신 삶은 계란이나 계란찜을 드시고 베이컨 대신 방울토마토나 오이를 곁들이세요.
치즈 대신 아보카도를 올리면 훨씬 건강해요. 계란 보관법도 중요해요. 잘못 보관하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냉장고 문 쪽에 계란을 보관하는데 이건 틀렸어요. 문을 열 때마다 온도 변화가 크거든요. 냉장고 안쪽 온도가 일정한 곳에 보관하세요. 온도는 4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보관 기간은 9일로부터 3주 이내에는 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유통기한 내라도 가능한 한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계란 신선도 확인 방법입니다. 계란을 물에 띄워보세요. 신선한 계란은 가라앉고 상한 계란은 뜨거든요. 그리고 깨뜨렸을 때 냄새를 확인해 보세요. 비린내나 썩은 냄새가 나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보관 방법입니다. 미리 깨서 보관하는 것, 물에 씻어서 보관하는 것 절대 금지예요. 계란 껍질에는 보호막이 있는데 씻으면 이게 없어져서 세균이 침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 주 5개 기준으로 섭취하세요. 월요일 아침 삶은 계란 1개 시금치 샐러드. 화요일 점심 계란찜 1개 브로콜리. 수요일 아침 계란말이 1개 토마토. 목요일 점심 계란죽 1개. 금요일 아침 스크램블 에그 1개 아보카도. 토요일, 일요일은 계란 없이 다른 단백질 생선, 닭가슴살, 두부 등로 대체하세요. 만성질환자의 경우 주 2개 내지 3개 기준으로. 월요일 아침 계란찜 흰자 2개 노른자 1개. 목요일 점심 삶은 계란 흰자 2개. 일요일 아침 계란죽 1개. 이렇게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조절하세요. 특히 고령자분들에게 권장되는 사항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단백질 필요량이 높지만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계란찜이나 계란죽 형태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세요. 개인의 특수 상황별로 계란 섭취 방법에 맞춤 가이드입니다. 감기나 몸살 등 회복기에는 계란찜이나 계란죽이 최고예요. 부드럽고 영양가 높으면서 소화도 잘 되거든요. 특히 계란죽에 야채를 넣어서 끓이면 비타민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수술한 후에 회복기에는 단백질 요구량이 평소보다 50% 이상 늘어나요. 상처 회복을 위해서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수술 종류에 따라 금기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치아가 약한 분들은 삶은 계란을 으깨서 드시거나 계란찜, 계란죽 형태로 드세요. 씹기 힘들어도 영양소는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으로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많은 음식과 계란을 함께 드실 때 주의하세요.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계란 섭취 후 혈당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계란은 독도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 나이, 질병 유무에 따라서 적절한 양과 방법이 다르다는 게 핵심이에요. 건강한 분들은 하루 1개, 주 7개까지 안심하고 드세요.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 2, 4개를 흰자 위주로 드시고요. 콜레스테롤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 1개 또는 2개, 그리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조리는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아요. 채소와 함께 드시고 베이컨이나 버터 같은 건 피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계란 섭취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10년, 20년 후에 건강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는 지금 이 순간의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